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며 완벽한 상승장의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이 추후 더 큰 하락을 위한 반등인지, 이제는 하락이 끝이 났고 상승 추세로의 변곡점이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도남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 이후 관점 매매 복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촬영 시점이 여긴데 저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내려오면 롱을 잡는다는 전략을 선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저는 계획대로 내려올 때마다 롱 포지션 분할 진입을 했고 56.2K 평단의 롱 포지션을 잡았고 홀딩 중인 상태입니다. 또 58K에서 반익절을 통해서 1800불 구간의 리스크 관리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남은 포지션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매매도 모든 내용 텔레방 브리핑 올려드리면서 전부 실시간으로 진행했고, 참고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텔레그램 관점 방에서는 저의 실시간 관점과 매매 브리핑 등 해드리고 있고, 카카오톡 방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과 소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테니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재 관점은 지난번 영상 이후 정확하게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관점이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조정을 주고 올리던, 별다른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리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추세선까지는 어떻게 터치를 해주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또다시 하락을 할지는 지금 당장은 예측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까지는 롱으로 접근을 하고 난 뒤에 이후 차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서 차후 방향성을 생각해도 우리가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은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에 닿을 때까지는 눌림 롱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럼 오늘은 이 추세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중장기적인 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이 49K에서부터 올라온 이 파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임펄스 파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A, B, C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맞는데, 이 경우 이 A파의 1대1 자리까지만 상승이 나와준다고 해도 68.4K까지는 상승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그리 좋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일 텐데, 이유는 이 단순한 ABC 파동의 같은 경우에는 직전 파동에 대한 단순 조정으로 혹은 반등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아마 이 그림이 맞다고 해도 이 70K를 넘는 상승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이런 부분에서 큰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이 49K의 저점도 갱신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죠. 제가 한 달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삼각 수렴으로의 조정 마무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저는 이 삼각 수렴으로 마무리될 확률을 지금까지도 꽤나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롱의 관점 어디까지죠? 여기 이 삼각 수렴의 상단선까지 눌림롱을 치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선택하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 기간적으로도 이렇게 조정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찐 상승장이 한 달 내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로는 여기 65K가 단기 고점인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설명드렸었던 그런 관점인데,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가능성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여기 65K를 넘기는 상승이 먼저 나와줘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맞다면 여기 49K를 깨버리는 44K 밑으로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여기 65K를 먼저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폐기를 할 수 없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신고점에 돌파가 나올 거라는 그런 장기 뷰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이 49K보다 더 눌렸다가 변곡이 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5파동의 고점은 생각보다 그리 높게 나오진 않겠구나, 이 정도로만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이지만 어차피 이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100% 예견하기는 힘든 그런 것입니다. 단지 이 차트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 수익률을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 승률이 50%인 트레이더와 승률이 90%인 트레이더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승률이 50%인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자기의 관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반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틀리면 도망갈 준비, 즉 손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반대로 자기 관점이 맞았을 때는 본인이 보고 있던 구간까지 충분히 수익을 보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방향이 틀렸을 때는 이 조금만 잃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먹을 때는 충분히 많이 먹고 결국 이 트레이더의 자산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승률이 90%인 트레이더는 자기가 시장의 방향성을 잘 맞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깔린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본인 관점이 틀렸을 경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무조건 맞출 건데 분할 진입 그런 거 도대체 왜 해? 이런 생각으로 항상 매매마다 풀 비중으로 진입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10% 확률로 틀려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관점이 틀렸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늦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 대비책 또한 없고 레버리지를 통한 풀 비중 진입 상태이기 때문에 관점이 틀려버린 이상 이미 손실이 엄청나게 찍혀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손절도 아니고 추가적인 물타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드를 전부 잃어버리고 시장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돈을 적게 벌었건 많게 벌었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가 이 강제 청산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 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그런 결말이 아닐까요? 저는 카카오톡 방과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관점도 브리핑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내용은 항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어디에도 본인은 차트를 매우 잘 보고 방향을 잘 맞춘다는 자랑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많지만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방향이 틀렸을 때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만 있다면 시장에서의 기회는 언제나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손실을 줄이지 못하고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나의 시드를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면 큰 상승장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현물과 선물의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는 현물이니까 존버하겠어 이런 분들 치고 현재 마이너스가 아닌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현물도 돈을 벌고자 이 시장에 들어온 건데 아무 때서나 매수하고 버티기만 한다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저의 카카오톡 방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고 아무나 입장이 가능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누르고 입장해주세요. 오늘 영상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빠르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전히 상단 추세선까지의 눌림롱 관점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저는 56.2K 평단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선 근처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삼각 수렴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이다. 그 정도 더 빨리 끝날 것이고 저점 갱신도 추가로 하지 않고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차트 공부는 기본 소양 중 하나이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매매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각자 시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차도남 카톡방에 오시면 이런 것들 다 배울 수가 있고 내가 이 시장에 도박을 하러 온 건지 매매를 하러 온 건지 먼저 자각하고 각각 맞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